In my memory, I will always see the time that I have loved so well, where our school played ball by the old castle wall, and we laughed through the smoke and the smell. Going home in the rain, running up the dark lane. 내 친구들은 뭐 하고 친구들이 어디 좀 있는데 따라서 거기 가기 전에 거기 이렇게 Every day in so many, many ways. In the town I love so well. In the early morning, the shirt factory hall. And when times got tough, there was just but they saw 회장님, 농민운동 말씀하시고 한 게 원래 초전이 아니시거든요. 저희 inside was a burning pride in the 결혼하고 town I 한 1년 있다가 so well. 79년도에 제가 처음 There was 한국에 소식을 music there in the dairy air, 등산이 like a 그러니까 여름 language that 작년 여름에 공부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22일 날 소송이 어머님도 모시고 군위에서 고생하신다 하면서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서 왠지 마음이 불안한 오늘 밤에 꼭 무슨 일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이 있었지만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가서 정신을 놓는데 소송의 상황이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어서 정말로 식사를 제대로 한도 말도 하고 저희들 긴급하게 이제 와서 진박교로 달려갔을 때 교모님들이 백배 저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거기 합세를 해서 하고 집에 이제 저녁 준비를 하러 갔는데 식사 준비 채 덜 끝나서 진박교에 경찰이 봉쇄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연대자들 끌려 나오고 몇 분 있는 분들 거기서 막 연자 농성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제가 그 마을 혈안에 달려 나가서 진박구를 지금 경찰이 나갔다 장비가 들어올 것 같다 공사 장비 들어올 것 같다 주민분들 나오시라 하고 저는 이제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진박교를 갔는데 한 8시쯤 넘어서 그 마을에 85세 되신 할머니가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비가 막 내리고 있었는데 뷰도 입지 않으시고 그냥 허리 평소에 휠체어를 밀지 않으면 유모차를 밀지 않으면 걸음을 걸을 수 없는 분인데 그 진박교까지 단숨에 달려오셨는데 어느 순간 이거는 아니다.
정말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었는데 그래서 그 할머니 붙들고 막 울었어요. 할머니도 울고 날 밝은 다음에 장비가 들어온다 하니 마을의 어르신들 모시고 내려가셔야 했는데 주민들이 절대로 안 내려가시겠대요. 만약 우리가 내려갔다가 경찰이 막아버리면 여기는 누가 지키느냐고 해서 젊은 분들은 밤에 고스란히 그 비를 맞으면서 비닐 하나 걸치고 전부 다 그 비를 맞고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은 제가 원불교 컨테이너에 모시고 가서 밤을 새우는데 밤새도록 그 주위에 온몸으로 비를 맞았죠. 긴장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경찰이 날 세고 나서는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기 시작하는데 22명이 다쳤습니다. 손목이 부러지신 분, 손가락이 골절되신 분 등등 해서 이렇게 됐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 23일이 아니고 그 앞에 다시 장비 들어오고 이럴 때 제가 갈비 부분을 좀 다쳤어서 이제는 경찰만 보면 무서워요. 쟤들이 손만 뻗쳐타면 내가 또 다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선뜻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르신들이 8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앞에서 막고 계시는데 제가 제 몸 다쳤다고 해서 뒤로 빠져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무섭지만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하면서 결국 저도 이제 들려 나왔는데 경찰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그 앞에 다친 걸 알고 있어요. 분회장 건들지 마라. 다쳤다. 분회장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앞에 지휘관이 왼쪽에서 두 번째 분회장이다. 건들지 마라. 이렇게 사람을 지명해가면서 지목해가면서 그 여경들한테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그 앉아 계시는 주민들이 목에 전부 다 그물망을 이렇게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칼을 들이대더니 석석석 하면서 이렇게 잘라내는데 앞에서 보는 때는 이렇게 칼을 이렇게 자르는데 뒤에서 잘려나가는 소리가 석석석석 하는 이 소리에 여성 동기 한 분이 기절을 했어요. 저는 맨 앞에 앉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석석석석 하는 소리를 못 듣는데 할머니들 말씀이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은 칼 소리가 난대요. 그럼 무서워 죽겠대요. 경찰이 막아서고 일하러 못 가게 하고 24시간 지금 주민들이 거의 감시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한 10대, 11대 이렇게 되는 공사 인부 차량을 들여보내고 퇴근시키기 위해서 몇백 명의 경찰이 지금 소송기를 에워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명 교무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요. 소송이가 원불교에서 가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는 남북 정상회담하고 조만간 북미 정상회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소송리라고 하는 곳이 이 사드로 인해서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지금 재작년 7월 8일 날 국방부에서 발표하고 7월 13일 날 성주 성담포대회가 최적지라고 해서 발표한 이후에 지금 620일이 넘었습니다. 원불교 우리 교단 입장에서 봐서는 성지입니다. 왜 성지냐고 하면 원불교가 이곳 광주 영광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원불교라고는 종교가 기본적인 틀거리를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그 수제자가 성주 소송리에서 나신 정산용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조이신 소서단 대종사께서 이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당신의 일이 이제 그 완전한 결실을 이루게 됐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소송리에서 나신 정산종사시고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원불교에 있어서는 아주 이제 중요한 성지고, 근데 그 정산종사 물론 이제 대종사께서 교법을 제정하실 때에 이 이론의 교법을 통해서 하나의 세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산종사께서 당신의 이제 마지막 그 열반을 앞두고 이 뭉뚱그려서 말씀해주는 법문인데 삼동유리 법문인데 이것이 이 하나의 세계 법문이고 세계가 하나다. 위대한 법문을 내신 그 현장에
사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온 인류가 하나의 세계라고 하는 이 큰 법문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우리 어불교 교도들 입장에 있어서는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지금까지 실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참회의 마음이 들었고, 오히려 이걸 계기로 인해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노력이 더 절실해졌고 우리들의 기도가 더 절박해졌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 어불교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사드로 인해서 북핵과 북핵 탄도 미사일을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미국도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고, 사드의 본질은 미국의 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 미사일 방어망 MD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MD 방어망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갖다 놓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무기일 뿐이죠. 미국 놈이 혹시나 또 의심하고 그럴까봐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 아니냐, 저는 큰 그림이 하나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당장 성주에서는 그것이 정말로 아쉽고 화나고 그런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저는 정말 그런 희망 고문을 성주에서 하고 있는데, 희망 고문 속에서 늘 한 스텝 한 스텝 지금 사드는 고착화되고 고정 영국 배치로 가는 식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미군이 운전하는 차량을 통해서 장비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들어갔습니다. 경찰 지금 1000여 명이 그 소성리 마을을 완전 장악을 했죠. 그래서 아침 출근과 퇴근 시간대 그 공사 인부들 차량 열 몇 대를 길을 소성리 마을에서 우리 집 밖에 한 700m 됩니다. 거기서부터 경찰 병력으로 쫙 벽을 치고 그 집어넣습니다. 근데 오늘 미군 장비가 들어갔습니다. 자, 엉덩이 하나 딱 걸쳐놓고 이번에는 안방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하고 그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향해서는 핵무기는 그냥 재래식 무기로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한 비핵화는 판문점 전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핵화에 합의한다는 포괄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북한에서도 자기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해서 군부의 눈치를 봐야 되겠는데 김정일도 쉽게 그냥 못했는데 김정은이가 완전히 북한을 장악하고 있고 군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얘기를 봐갖고 그걸 북한에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달 베를린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작년 10월달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가 우리 일이고 우리 주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대통령 입에서 그런 워딩이 나옵니다. 저 사드에 대해서. 왜? 사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미군의 무기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이름을 하에서 한미 방호 상위 조약 4조에 의하면 상호 합의하기, 그 상호 합의라는 것은 이제 소파 주둔군 지협정입니다. 소파 협정에 의해서 미군이 요구하면 육해 공군의 그 기지 땅을 우리는 땅을 주고 그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시설까지 우리는 해줘야 됩니다. 근데 6조에 보면 그 주둔군 지협정의 것이 무한정입니다. 근데 동일한 조건 하에서 보면 일본과 필리핀은 10년에 한 번씩 이 상호협정을 개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1953년 10월 1일 날 양 외무장관 협정하고 54년 12월 달 이걸 발효가 되는데 국회의 협정을 통해서 그 기한이 무한정입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력 우리가 바로잡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씀 저는 너무 작년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안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싸는 가겠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저렇게 통큰 합의를 통해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이런 과정을 또 평화협정, 종전선언 평화협정 가면 사드는 필요 없겠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드가 북핵과 북핵 미사일을 위한 것인 것만 해당이 되면 사드 가져가겠죠. 근데 미군 무기 사드가 북핵
비핵화 탄도미사일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근데 본질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북미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간다고 치더라도 이 사드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현장에서 우리들이 느끼는 겁니다. 한 단계 높은 수를 두고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게 북미 정상회담 마치고 그런 아주 성공적 회담 결과를 통해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단계로 이해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그런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불은 김천 촛불 꺼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 적게나마 4-50명, 막가나마 7-80명 어른들이 지금 620일 넘게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김천 그 보수 동네에서 촛불 꺼뜨리지 않고 있어요. 소송이 박물이 어른들이 맨날 나와서 그렇게 계십니다. 저희 종교인들은 그 어려운 저 지난한 현장에 옆에 그냥 앉아서 같이 거들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처음 탄생했을 때 저희들 한우성도 질렀고 정말로 믿었었습니다. 믿었는데 9월달에 사드가 내기가 다시 들어갔죠. 사드 내기. 그 이후에 이렇게 하는 척하면서 어떻게 좀 잘 돼서 사드가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희망도 가졌었는데 이번에 지금 하는 거 보면서 저희들은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게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냥 적당하게 하는 척만 하고 지금도 경찰 병력 차 3대만 놔둬도 충분합니다. 소송이 그 어르신들 사드 2년 싸우는 동안 주민 3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3분 하면 여기 나오시는 저 할머니 3분이 요양소에 계세요. 요양원에 계세요. 3분이 지금 정신이 조금 온전치를 못합니다. 그 10여 명이 주민 100여 명 안 되는 그 주민들 중에서 벌써 10여 명이 이렇게 쓰러지고 자기 앞가림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돼버렸는데 소송의 주민들이 다 죽어나가야지만 이 사드가 멈춰지겠습니까? 저희들 소송의 주민들만의 힘으로는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힘들고 원불교 옆에 계시고 그렇지만 처음보다 훨씬 동력이 좀 떨어진 것 같고 솔직히 지키는들도 그렇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다시 한번 처음 4월달, 9월달 사도 들어올 때처럼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주시면은 이렇게 으쌰으쌰 좀 해주면은 이게 멈춰지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의 큰 함성을 빅배경으로 해서 협상을 좀 잘 해내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희망도 가지고 봅니다. 나도 될 때까지 저희들도 응원 많이 하고 같이 동참해서 그렇게 싸울 때는 이제 그렇게 할 테니까요. 용기 잃지 마시고 가서 꼭 동네 어르신들보다 경제를 하니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끝까지 도와서 같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외교적인 수사로 사드가 필요하다고 안보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밀하게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저 사드가 들어와서 동북아 신냉전들 중국과 러시아 편먹고 북한 편먹고 한국, 일본, 미국 편먹고 이게 새로운 냉전 체제 아닙니까? 이러한 그 전쟁을 불러오는 무기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알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인 수사를 통해서 트럼프를 이렇게 달래가면서 지금 외교적 술수를 통해서 이걸 그 다음 버전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촛불 꺼뜨리지 않고 소송을 지켜주는 우리 어른들이 기가 막힌 어른들이고 애국자십니다. 그 진리를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 위해서 박수를 쳐주시고 소송을 좀